월세 받을 줄 알았는데 건물주 된 뒤 폐지 줍는 사연. 이 제목을 처음 보면 솔직히 좀 씁쓸하죠. 건물주라면 왠지 은퇴 후에도 꼬박꼬박 월세 받으면서 여유롭게 사는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아침에는 산책하고 낮에는 취미 생활하고 손주 용돈도 넉넉히 주면서 그래도 젊을 때 고생한 보람이 있지라고 말하는 살. 우리 세대가 은퇴를 준비하며 한 번쯤은 그려본 그림 아닐까요?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월세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공실이 나고 세입자가 밀리고 대출 이자는 오르고 건물 수리비는 예상보다 훨씬 더 들고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싶은 순간이 오죠. 심지어 생활비를 아끼려고 폐지를 줍는 상황까지 내몰리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이라는 관점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조금 현실적이고 조금은 아픈 이야기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1. 건물 하나면 끝이라는 착각.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부동산 한 방으로 생각합니다. 월세만 나오면 국민연금이랑 합쳐서 충분하지. 건물 하나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지. 그런데 건물은 자동 입금 기계가 아닙니다.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공실 위험, 금리 상승 위험, 상권 변화, 유지보수 비용, 세금 증가. 특히 은퇴 직후 건물을 매입한 경우 대출을 끼고 들어가면 금리 인상은 직격탄입니다. 월세 수익보다 이자가 더 나가는 구조가 되면 그때부터는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은퇴 자산은 수익률보다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그래도 부동산은 오르잖아. 이 한마디로요. 사례 1. 퇴직금 전부 건물에 넣은 60대 어씨. 어씨는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과 모아둔 자금 3억 원, 그리고 대출 5억 원을 더해 수도권 외곽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월세 400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였죠.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상권이 약해지면서 두 칸이 비었습니다. 월세는 250만 원으로 줄었고 금리는 올라 이자만 300만 원이 됐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그렇게 2년을 버티는 사이 수리비와 세금까지 더해져 적자가 누적됐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시작했고 결국 아내와 함께 재활용품을 모아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씨가 말하더군요. 나는 월세 받는 줄 알았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이 이야기는 극단적인 예가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젊을 때의 투자 실패는 만회할 시간이 있지만 60대 이후의 실패는 곧 생계 문제로 이어집니다. 2. 은퇴 준비는 자산 규모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 은퇴 자산이 10억 원이면 안전하고 3억 원이면 불안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은 얼마인가? 변동성이 큰 자산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부채는 얼마나 남아있는가? 최소 생활비는 얼마인가? 은퇴 후 자산 운용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얼마를 벌 수 있나 보다 얼마를 잃지 않을 수 있나가 중요합니다. 특히 건물이나 상가는 유동성이 낮습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도 바로 팔 수 없습니다. 이 점이 은퇴 자산으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례 2. 건물 대신 연금을 선택한 B씨. B씨는 퇴직 후 상가 투자를 고민하다가 결국 일부는 즉시연금과 개인연금에 넣고 일부만 소형 오피스텔에 투자했습니다. 월세 수익은 크지 않았지만 연금이 매달 180만 원 고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잠이 잘 와요. 공실이 나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구조. 이게 은퇴 자산 설계의 핵심입니다. 수익률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마음의 안정이라는 수익이 있습니다. 3. 은퇴 후에도 일은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경제적 이유이기도 하고 심리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소득이 끊기면 지출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우울감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은퇴 후의 일은 반드시 큰돈을 벌기 위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소한 근로소득, 자문활동, 시간제 일자리, 취미 기반 소득 등 작은 현금 흐름이 심리적 안전판이 됩니다. 사례 3페이지 대신 택한 작은 일 CC. CC는 건물 관리가 어려워지자 지인 소개로 경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월 120만 원 정도였지만 그는 말합니다. 이 돈이 건물 월세보다 고마워. 왜냐하면 확실하게 매달 정해진 날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삶의 리듬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은퇴 후 삶은 놀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삶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대출 없는 구조를 최대한 만들 것. 연금 비중을 충분히 확보할 것. 최소 3년치 생활비는 현금성 자산으로 둘 것. 은퇴 후에도 가능한 소득 활동을 설계할 것. 자산을 한 곳에 몰지 말 것. 건물주가 되는 것이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퇴는 이벤트가 아니라 2030년짜리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버티는 힘은 대박 수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에서 나옵니다. 처음 제목으로 돌아가 볼까요? 월세 받을 줄 알았는데 건물주 된 뒤 폐지 줍는 사연.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안전한 노후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한 번의 선택에 과도하게 걸려 있을 때 위험은 커집니다. 은퇴 준비는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단단해야 합니다. 건물 하나보다 중요한 건 매달 흔들리지 않고 들어오는 현금 흐름, 그리고 내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지입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수익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안정성을 설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은퇴 후 폐지를 줍는 상과 은퇴 후 평온한 삶을 가르는 작은 차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우리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구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도대체 어떤 구조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안전한 노후를 만드는 걸까? 이제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연구를 근거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왜 은퇴 후에는 수익률보다 변동성 관리가 중요한가? 경제학과 재무설계 분야에는 시퀀스 오브 리턴즈 리스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같은 평균 수익률이라도 은퇴 직후에 손실이 나면 자산이 훨씬 빨리 고갈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은퇴 자산 5억 원, 연 5% 평균 수익률, 매년 2천만 원 인출. 이론상으로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첫 해에 마이너스 20%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5억 원, 4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2천만 원을 인출하면 3억 8천만 원. 다음에 수익률이 회복돼도 이미 원금이 줄어든 상태라 복리 효과가 약해집니다. 이게 바로 은퇴자에게 변동성이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방패가 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적입니다. 그래서 노후 자산 설계에서는 공격적 수익률보다 낙폭 관리 다운사이드 프로텍션가 더 중요합니다. 2. 인간의 뇌는 손실에 더 민감하다.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에서 2배 이상 큰 심리적 고통을 느낍니다. 이를 손실 회피 성향 로스 어버전이라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심리적 타격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월세가 한 달 밀리면 단순히 200만 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다 계속 비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생깁니다. 이 불안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사회적 활동을 줄이고 심지어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장기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 증가, 면역력 저하, 수면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즉, 불안정한 현금 흐름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로 연결됩니다. 은퇴 설계에서 안정성이 중요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삶의 질 때문입니다. 3. 장수 리스크.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 산다. 통계적으로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균이 아니라 상위 25%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은 90세 이상 생존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은퇴 시점이 60세라면 30년 이상을 버텨야 합니다. 30년짜리 재무 설계는 단기 투자 감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지속 가능 인출률 세이프 위드드로얼 레이트입니다. 여러 장기 데이터 연구에서는 연 34% 수준의 인출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자산이면 연 1,500만 2천만 원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를 보고 말합니다. 이렇게 적게 써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수익률을 높이려다 위험을 키웁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보면 인출률이 12%만 높아져도 고갈 확률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건 감이 아니라 통계의 문제입니다. 4. 은퇴 후에도 작은 소득이 강력한 이유.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만약 월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추가된다면 연 1,200만 원입니다. 이는 4억 원 자산을 3% 인출하는 효과와 비슷합니다. 즉, 작은 소득은 거대한 자산과 맞먹는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자율성 유지, 사회적 연결 유지, 인지 기능 유지. 노년기 연구에서는 역할 상실이 우울과 인지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는 자산 설계, 역할 설계가 함께 가야 합니다. 5. 부동산은 나쁜가? 아니다. 단 조건이 있다. 부동산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출 비중이 낮을 것, 지역 인구 구조가 유지될 것, 상권 분석이 충분할 것, 공실 12년을 버틸 현금이 있을 것, 전체 자산의 일부일 것. 건물 올인은 위험하지만 자산의 한 축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은 집중이 아니라 분산입니다. 6. 결국 은퇴 준비의 본질은 이것이다. 은퇴는 돈을 많이 버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래 버티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오래 버티는 게임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큰 실수를 피할 것, 변동성을 낮출 것, 고정 현금 흐름을 만들 것, 부채를 줄일 것, 작은 소득을 유지할 것, 건물주가 되어도 폐지를 줍는 삶이 될 수 있고 큰 자산이 없어도 평온한 노후를 살 수 있습니다. 차이는 얼마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했는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은퇴 후 30년을 확률에 맡길 것인가, 구조로 설계할 것인가? 노후는 운에 맡기기엔 너무 깁니다. 그래서 준비는 감이 아니라 논리와 데이터 위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거창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현금 흐름 하나를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